2065 4주차 수학 따지기 시간이 시작됩니다. 1번부터 시작해 볼까요?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수학 공부하는 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고 수학적 사고력을 높여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응원합니다. 1번 봅시다. 1번은 소가로도 있고 중가로도 있고 그 밖에 또 나눗셈을 하는 문제인데 보니까 큰 한 묶음이에요. 큰 묶음. 그쵸? 묶어져 있고 또 나누고 그러면 계산하는 순서는 이제 눈에 들어오죠. 얘는 항이 하나라는 거예요. 한 묶음이라는 거니까. 그런데 그 안에도 또 정리해야 될 게 있는 거죠.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될 거는 소가로죠. 그렇죠? 소가로 안에도 항이 또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항이 두 개. 소가로 안에 항이 두 개. 18이 있고 그리고 18 나누기 6을 계산해서 빼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차근차근 하면 되겠죠. 그러면 18에서 18 나누기 6, 즉 3을 빼면 18하고 3을 계산해서 뺄셈을 하니까 15가 되겠군요. 그러면 1단계 24 나누기 이제 소가로가 사라질 거니까 중가로를 소가로로 써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21 빼기 18 나누기 18 빼기 3 18 빼기 3이니까 15 이렇게 그죠? 네. 그리고 24 나누기 21에서 15를 뺐네요. 6이죠. 그죠? 그래서 6, 4, 24 해서 1번 문제는 자연수 혼합계산, 자연수 혼합계산 정리 잘 해보았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2번 문제 갈까요? 주로 우리가 1번 문제에서는 자연수학계산을 연습하고 있죠. 자, 2번 문제는 양팔족을 등장했죠. 그러면 등식이에요. 그렇죠?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고 중간에 오른쪽과 왼쪽을 등호로 연결해 놨어요. 이런 식을 등식이라고 부릅니다. 등호가 있는 식이라서 그리고 그런데 모르는 어떤 수가 들어있죠. 또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답이 뭐예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를 찾는 게 이 문제의 미션이고 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양팔저울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였죠. 그런데 자,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먼저 식을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괄호는 묶음이죠. 그렇죠? 괄호는 묶음이죠. 420을 어떤 수로 나눴더니 15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나눗셈식이네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게 눈에 들어오죠? 420을 어떤 수로 나눴어요. 어떤 수인지 모르겠어. 그렇죠? 그 어떤 수는 지금 여기서 4 곱하기 네모로 돼 있네요. 그렇죠? 그 어떤 수는 4 곱하기 네모야.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15를 곱했어. 그랬더니 420이 되었어.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이죠. 그러면은 어떤 두 개를 곱해서 420이 되었다는 것은 곱셈식을 나눗셈식으로 바꿔서 이번에는 나누는 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420을 15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요만큼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해볼까요? 네. 그러면 4 곱하기 네모 나누는 수 있죠. 나누는 수는 나뉘어진 수, 나뉠 수 있죠. 420을 얼마로 나눈 거다? 15로 나눈 거다.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셈을 계산을 잘 하려면 나눗셈을, 나눗셈을 계산을 잘 하려면 곱셈을 이렇게 우리는 식을 변환해 가면서 계산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420 나누기 15를 물론 세로셈으로 할 수도 있지만 나누기를 한번 갈라볼까요? 15라는 수는 5 곱하기 3이니까 5 곱하기 3이라는 수로 나누라는 얘기는 갈라서 5로 나누고 3으로 나누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5 나누고 3 나누고 그러면 얘 5로 나누면 5, 8에 40, 5, 4, 20 그죠? 84죠? 84를 3으로 나누는 거니까 84 나누기 3은 3, 2, 6
38에 24. 28이네요. 그죠? 아, 그러면 4의 몇 배가 28이냐? 그러면 28 나누기 4가 되겠죠. 4, 7에 28.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세로셈을 계속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바로 여기서 약분해가면서 몫을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방법을 썼는데 혹시 당황할까 봐 이 방법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420 속에 15가 몇 번 들었나? 아, 일단 20번 들었겠죠. 300을 빼면 돼요. 그리고 120이 남았죠. 그렇죠? 그러면 120 속에 15는 10번이면 150. 그럼 30을 뺐으니까 8번 들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20 해서 역시 결과는 똑같이 나오죠? 네. 나누기도 갈라서 나눌 수 있어요. 빼기도 갈라서 뺄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420을 5로 나누고 3으로 나눠서 28이 나왔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번 문제도 해결을 했습니다. 3번 문제 또 볼까요? 3번 문제는 소수 혼합 계산입니다. 자, 그런데 나누고 곱하라고 돼 있네요. 자, 우리는 소수 혼합 계산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바로 소수 나눗셈 하고 곱할 수도 있지만 소수 계산할 때는 분수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분수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분수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100분의 12죠. 0.12는 소수 두 자리까지 있으니까 100분의 12. 그 다음에 나눗셈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곱셈으로 바꾸고 분자 분모를 역수를 취하기로 했죠. 그러면 10분의 24니까 24분의 10이 되었군요. 그렇죠? 분수 나눗셈, 소수 나눗셈 설명을 여러 차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 바로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1.4는 10분의 14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약분되는 게 있나 한번 보자는 거죠. 봤더니 24하고 12가 딱 두 배야. 그렇죠? 아, 그러면 한 번, 두 번. 그죠? 아, 여기는 2하고 14가 또 1이 2, 7, 14 이렇게. 그다음에 10과 10은 또 약분돼서 사라지네요. 그러면 분모에는 100이 남았고 분자에는 7이 남았네요. 그러면 분수로 정리하면 100분의 7, 소수로 써보자면 0.0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07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방법 있고요. 또 우리가 뭐 나눗셈의 몫은 나누는 수하고 나누어지는 수에 같은 수를 곱해도 몫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앞에 있는 나눗셈에 100배, 100배를 하는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12, 100배 했다는 거 12 나누기 240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됩니다. 곱하기 1.4, 1.4 좀 이따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 12하고 240 약분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지? 1 나누기 20이네. 맞죠? 그리고 곱하기 1.4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1 나누기 20은 20분의 1이니까 20분의 1 곱하기 1.4야. 그래서 여기 2로 나눠줄게. 그러면 10, 0.7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0.7에 10분의 1? 0.7에 10분의 1이니까 뭐겠어요? 10분의 0.7인 거잖아요. 10분의 0.7은 10배씩 10배씩 하면 100분의 7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도 역시 0.07? 100분의 7이 나오죠. 계산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은 마세요. 또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는 세로셈 들어가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0.12 나누기 2.4 해가지고 하는 친구도 있겠죠. 여기다 또 10배 하고 여기다 10배 해서 소수점 하나 오른쪽으로 옮기고 또 2.4는 자연수로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 수업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야.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제 풀기 전에 어떤 방법을 하면 좋을까? 한번 잠깐 생각하고 하면 자기가 쉽게 생각되어지는 길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빨리만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한 번쯤 생각하고 한 3초? 3초 정도만 생각하고 아, 이 문제는 이런 방법이 좋겠는데 하고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은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목이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봅시다. 자, 이제 4번. 분수원학 계산이에요. 분수원학 계산인데 분모가 다 달라. 분모가 달랐을 땐 더하거나 뺄 수 없다. 왜? 기준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단위 분수가 다르면 기준이 달라. 그래서 기준을 맞춰야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 있다. 했죠? 그래서 더하거나 뺄 수 있도록 통분할 거예요. 그래서 분모를 똑같이 맞춘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봅시다. 12와 8과 6은 딱 보니까 보이죠? 24로, 그죠? 어, 눈에 딱딱 보여야 되는데, 이제, 그죠? 우리 많이 했으니까. 어, 최대 공약수는 2겠네요. 그죠? 2의 배수라서 2, 6, 12, 2, 4, 8, 2, 3은요. 그런데 우리는 공약수가 아니라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할 거라서 두 개만 나눠줘도 나눌 거거든요. 그래서 2로 먼저 나눠볼까요? 2, 3은 6, 2는 4, 3 내려왔습니다. 또 3이 있어서 3일은 3, 2는 그대로 내려오고 3일은 3. 그래서 몽땅 다 뭐해요? 여기 있는 수들을 몽땅 다 곱하면 그게 최소 공배수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가 24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뭐 딱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지 않을까? 이제 딱 떠오르지 않을까? 아, 얘는 24군. 그죠? 그러면 두 배 했으니까 두 배. 그다음에 8분의 7은 분모의 3배 했으니까 분자에서도 3배. 그다음에 1과 6분의 1은 분모의 4배 했으니까 분자도 4배. 가끔씩 이렇게 대분수 덧셈 뺄셈 할 때 여러분들이 가분수로 고쳐서 통분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가분수로 고쳐서 통분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가분수로 고쳐서 통분을 하면 수가 너무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가분수를 한 상태에서 통분을 하게 되면 분자가 벌써 어떻게 돼요? 80이 넘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3배가 되니까 또 3배, 여기는 4배, 여기는 4배 이렇게. 그래서 분자에 오는 수가 되게 커지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계산이 좀 더 복잡해질 수 있고 그래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당부하자면 어떻게? 대분수의 덧셈 뺄셈은 대분수인 상태에서 하자. 그죠? 대분수인 상태에서 하고, 어, 대분수의 곱셈 나눗셈은 가분수에서 해서 약분을 하는 게 편리하다. 알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보니까 계산을 하고 싶은데 진분수가 좀 모자라네요. 그렇죠? 빼기에 모자라. 그래서 어떻게? 많이 빼고 더해줄 수도 있고요. 많이 빼고 더해준다는 건 뭐예요? 이게 지금 24분의 21이잖아요. 그런데 얘 대신에 얼마를 빼? 2를 빼, 그냥. 그러면 3은 2가 되겠죠. 2를 빼서 2를 뺐다는 거 24분의 24를 뺀 거니까 24분의 3만큼 돌려줘야지. 그럼 24분의 뭐가 되겠어? 여기 10이니까 3을 돌려서 13이 되겠지. 그리고 거기에 1과 24분의 4를 더해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3과 24분의 17을 얻는 방법이에요. 선생님은 주로 이렇게 하는데 좀 전에 얘기하려고 했던 거 중에 하나는 이 방법 말고 어떻게? 가분수로 고치는 것, 이게 또 이 가분수로 고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게 좀, 이 방법은 좀 더 복잡해진다. 그다음에 왜 복잡해지느냐면 얘가 24분의 이제 82가 되겠죠. 그리고 24분의 37의 21 더하기 24분의 47의 2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결과 24분의 82에서 21을 빼서 61이 나오고 또 거기에 24분의 28을 더해가지고 다 더했더니 24분의 89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를 이번에는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분수로 또 고칩니다. 그러면 여기는 세 번 들어있고, 그렇죠? 그리고 24분의 17입니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분수로 고쳐서 통분해서 덧셈 뺄셈을 하는 거는 번거롭다.
답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번거롭다.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요 방법을 더 권한다. 그죠? 이 방법이 더 유익하다. 그죠? 과정이 줄면 계산을 실수할 확률도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방법인데, 제가 그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런 방법으로 계산해서 6학년 때 수학이 너무 싫어진 친구들을 몇 봐서 일부러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받아내림하는 방법 좋죠. 받아내림하는 방법도 있죠. 여기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2와 받아내림을 해요. 그렇죠. 1을 꺼내서 24분의 24분으로 만들어서 10에다 더해줘. 그러면 34가 되겠지. 그리고 24분의 21 빼고 1과 24분의 4를 더해도 결과는 어떻습니까? 똑같겠죠. 네. 2, 그다음에 여기 1 있는 거 더해서 3 만들고, 그다음에 34에서 21 빼니까 13, 13에다 4 더하니까 17 해서 이렇게 받아내린 방법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몇 번 문제를 또 만나볼까요? 어,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 2단계, 이번에 2단계 6호는 1, 2, 3, 4번 연산 문제를 풀고 5, 6, 7 묶음 문제로, 그다음에 8, 9, 10 묶음 문제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 끝났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5번 문제에서 다시 만납시다. 안녕, 이따 봐요.